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7일 금요일 아침 9시 25분입니다. 미국은 하락했고요. 유럽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하락이라고 볼 수가 없죠. 별 의미 없는 하락입니다. 가벼운 조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세계 증시는 상승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젯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는데요. 지표들 발표들 좀 하나씩 보자면요. 미국의 감원 데이터 나왔는데 예상을 살짝 예상치는 없죠 이거는. 근데 보시면은 일단 감원이 살짝 줄어든 모습, 미국 고용시장 좋다 그런 데이터입니다.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시고, 중요했던 거는 ECB 통화정책회의, 어젯밤 유로존에서 금리 인하했다라는 게 조금 어젯밤 중요한 소식이긴 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한다고 하도 노래를 불렀었기 때문에 정작 금리가 인하되니까 별다른 시장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 명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호재라고 보는 게 맞긴 맞겠죠. 시장이 우호적이겠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조금 이따 자세한 내용을 보겠지만 일단 명목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4.5였는데 4.25가 됐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슬슬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죠. 캐나다도 금리 인하했고 며칠 전에, 그리고 ECB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지표가 살짝 안 좋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높았던 거니까 고용시장이 조금 안 좋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고용시장이 조금 안 좋다라는 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앞당기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호재로 인식이 되겠죠.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호재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있었는데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니까 그냥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호재, 전반적으로 호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근데 미국 증시는 일단 찔끔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 전날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좀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그 전날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정작 어제는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날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요인도 있고, 또 그리고 오늘 밤에 정작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반응이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감 이러면서 적게 움직인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이 움직일 건데 오늘 많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움직여버리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밤 많이 움직이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보충하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 전날 나스닥이 많이 올라서 그런가 시장 분위기 자체는 일단 지수 자체는 일단 명목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다. 근데 하락으로서의 의미는 없고, 전반적인 진짜 내용을 보면 좀 혼조한, 상승세가 우세한 가운데 혼조한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 종목수 절반, 하락 종목수 절반, 혼조한 분위기, 색깔도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색깔도 빨간색 절반, 파란색 절반, 다양하게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섞여 있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하여튼 근데 반도체가 그 전날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정작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하여튼 반도체의 강세, 엔비디아의 강세, AI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이렇게 시장이 혼란하니까 그 사이에 게임스톱 같은 이런 주식들 한 번 더 해먹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47% 올랐다 써있네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장은 22 금리 인하와 고용 둔화 기대해서 시장이 좋게 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매파적 인하입니다. 참, 22 통화정책회의 좀 전에 금리 인하에 따라 말씀드렸는데 명목적으로는 호재이긴 한데 시장의 반응이 좀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좀 부담스러워했다, 그런 느낌입니다. 시장을 조금 좀 부담스러워했다, 금리 인하 한 거를 가지고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 매파적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매파적 금리 인하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며칠 전에 캐나다가 금리 인하 했었죠. 근데 뭐라고 했었죠? 일단 금리 인하 하긴 하는데 7월 달에 그 다음번에 금리 인하 할지는 모른다. 그때 회의 때마다 가봐서 경제지표 보면서 결정하자라고 했어요. 그때 봐가면서 대응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금리 안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어제 ECB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엔 금리 인하했지만 다음에 금리 인하가 보장된 게 아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매파적 인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그래서 시장이 별로 안 움직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명목적으로는 호재였는데 시장의 반응은 좀 별로 좋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번 인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감이 살짝 나타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고용 둔화는 살짝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하여튼 미국 증시에는 우호적인 요인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전날 미국 증시는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정작 내용은 뭐 별거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죠? 좀 전에 그 혼조했던 분위기를 틈타서 게임스톱 같은 이런 주식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젯밤 하여튼 주요 뉴스는 ECB가 먼저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AI와 관련된 그 종목들을 AI와 관련된 그런 주식들을 반독점 혐의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반독점 조사라고 써 있죠. 이런 점은 조금 좀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당장 시장에 특별한 영향은 없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가 아무튼 요즘 잘 나가고 있죠. 계속해서요. 물론 예전에도 잘 나갔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사실 뭐 지금 반독점 뉴스 이런 거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게 중요합니다. 액면 분할 이슈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액면 분할이 그래 실질적으로 이 가격이 쪼개지는 거는 7월달 중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액면 분할 기대가 뭐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사실상 뭐 7월달까지 계속 강한 것이 아니냐. 나스닥도 이렇게 되면 사실 7월달 일단 7월까지는 안 빠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일단 조금 좀 들긴 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 이벤트 대충 좀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죠? 매파적 인하라고 이렇게 다들 쓰고 있고요. 오늘 밤 고용지표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시티그룹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체 가늠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침체 가늠자가 되는 이유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주 초에 혹은 지난주 말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시카고 PMI 부진하고 제조업 지표 부진하고 또 무슨 지표 부진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경기 둔화 우려를 약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채권 시장은 환호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그 뒤에 ISM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싹 씻어버리면서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거 하나만 봐서는 조금 좀 찜찜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약간의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뭐 이런 우려가 살짝은 남아 있습니다. 뭐 거의 걷어냈지만요. 살짝은 아직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밤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 고용 지표가 뭐 논판 페이롤스하고 실업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두 개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 두 개가 예를 들어 뭐 좀 안 좋게 발표됐다. 이렇게 되면 경기 둔화 우려,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 되살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치 자체도 그래요. 수치 자체도 실업률 자체가 여기서 조금만 좀 더 높게 나오면은 샴룰이라 해갖고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그런 지표에 초록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실업률 얼마나 나오는지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내용, 오늘 밤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반응은 그래요. 현재 시장 반응은 이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다들 기분 좋게 랠리를 이어나가는 모습, 다들 환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식시장도 급등, 그죠? 채권시장도 급등 하다가 어젯밤 근데 살짝 주춤. 다들 하여튼 이 낙관론을 매우 불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관론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이제 워낙 급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젯밤 주식시장 움직임 주춤, 금리 채권시장의 움직임 주춤했다 이겁니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기술적인 내용 보기 전에 참 요거 오래간만에 좀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연준 대차대조표 관련된 보고서가 좀 하나 나와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6월 7일 오늘 나온 보고서죠. 전반적으로 유동성 내용은 하여튼 뭐 괜찮습니다. 유동성 내용은 뭐 어쩌고저쩌고 쭉 써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RRP와 관련된 내용, 뭐 이런 거하고 TGA와 관련된 내용, 또 그리고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만 좀 보면 되는데,
어쨌든 RRP가 계속해서 조금씩 좀 그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RRP가 연준 계좌에서 시중으로 방출이 되면서 유동성은 계속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 유동성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뭐 눈에 띄는 특별한 것은 없고 굳이 우리가 보자면은 QT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특히 중장기적인 국채들을 이번에 시장에 환호했죠, 그죠? 여러 가지 지표들 좋게 나오면서 금리 크게 떨어졌잖아요. 채권 시장 굉장히 분위기 좋았잖아요. 이 틈을 타가지고 연준에서는 가지고 있던 그 중장기 채권을, 중장기 명목 국채 써있죠. 중장기 채권을 좀 많이 팔아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1주 전 대비 29.7, 290억 달러죠, 그죠? 네, 290억 달러를 일단 팔아치웠다. QT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근데 뭐 액수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 네, 그렇게 뭐 많지는 않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연준은 장기금리, 네, 장기채를 좀 팔아먹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요것만 보면 됩니다. RRP가 보시면은 이번에 조금 좀 줄어들었어요. 한동안 RRP 감소 속도가 거의 뭐 0에 가깝다가 이번 주에 조금 좀 줄었습니다. RRP가 745.8 써있죠. 이게 언제지? 지난주에 비해서 78.8이 줄어들었습니다. 78.8이 줄어들었다. 78.8은 이제 780억 달러. 조금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RRP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RRP가 감소하는 건 근데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좋은 거죠. 그죠? 시장이 우호적인 내용입니다. 얘가 감소하고 TGA는 별일 없었습니다.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계정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RRP가 약간 감소했는데 그만큼 이 지급준비금에서 그 숫자가 좀 늘어났죠. 78 감소했고 66 증가했고,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면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게 결과적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동성이라고 지금 이게 그 시중에 있는 그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런 점들 오래간만에 좀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도 지금 특별한 위기 이런 거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잘 뭐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잘 올라갔다 뭐 이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기술적인 분석들 조금 해보자면은 그거죠. 뭐 나스닥 그 전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정도 쉬어갔다. 특별한 하락으로서의 의미는 없죠. 5일선이 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놀면서 5일선을 끌어당기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P도 공통적입니다. 다 신고가 랠리 잘 벌이고 있고, 다만 이제 러셀 지수는 뭐 계속해서 뭐 약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금리는 반응이 조금 좀 그랬어요. 어젯밤 금리는 사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되고 나서는 정작 금리는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반응은 좀 안 좋았다고요. 주식 시장의 반응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어제 ECB 통화정책회의하고 미국 고용지표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나왔는데 한 15분 간격을 두고 이런 두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둘 다 발표 직후에는 일단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는데 점진적으로 슬슬 이 안 좋았던 분위기를 추세의 힘으로 회복을 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지표 발표 직후에는 금리가 좀 올라가고 또 그리고 주식시장이 조금 주춤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추세의 힘으로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장 초반에 이렇게 약간 주춤했던 거는 한동안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그죠? 이런 재료를 역발상으로 살짝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겠죠. 하여튼 지금은 약간 좀 쏠림이 좀 너무 좀 심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주식시장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 채권 쪽에선 좀 그런 게 심해가지고 이런 점들을 좀 주의는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젯밤 그래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요, 그죠? 10년 선물입니다. 10년 선물인데 어젯밤 여러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도 파티를 많이 벌여서 그런지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그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중에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채권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하여튼 오늘 밤 중요한 날입니다. 당장 오늘 밤 한 번 만에 이 움직임을 막 되돌리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뭐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워낙 많이 움직여서 지금 사실 이런 움직임은
먼저 지표에 대한 뭐 좋은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긴 하거든요. 먼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글쎄요, 뭐 지표가 어떻든 간에 금리의 반응이 좀 청개구리처럼 나올 가능성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 시장은 기분 좋습니다. 그죠? 기분 좋게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도 어젯밤에 뭐 조금 약세가 나오고 이런 등등 하여튼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뭐 구리도 올라가고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다시 5일선들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일단 단기 바닥 만들고 조금씩 다시 이제 반격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는 어젯밤에 아무래도 시장이 별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유럽 증시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유럽 증시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위쪽에 어떤 저항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 이거 저항 이 자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또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조정 연장되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분명히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들이 굉장히 다 강합니다. 뭐 애플 뭐 이런 친구들이 뭐 조금 하락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엔비디아가 어젯밤에 뭐 조금 하락했는지 모르겠지만 추세에는 특별한 뭐 문제가 없습니다. 아 참 그리고 애플은요. 아니 왜 안 나오냐? 잠깐만요. 애플은 잠시만요. 예, 이게 한 번씩 요즘에 차트가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일시 정지했었고, 하여튼 애플은 지금 전고점 자리에서 저항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전고점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거든요. 물론 뭐 진짜 저항은 뭐 여기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이 전고점 여기를 넘어가기 위한 저항을 소화하는 일단 그런 과정으로 보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됩니다. 그죠? 여기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다시 넘어간다. 이 자리를 만약 다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제 큰 상승의 목표치가 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차트가 이거밖에 안 이게 하여튼 좀 큰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은 이거 그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전고점 돌파한 차 가면 상승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애플이 다시 힘을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플이 물론 요즘은 이제 엔비디아가 대장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애플은 이제 대장이 아니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애플도 여전히 짱짱합니다. 그죠? 애플도 여전히 대장의 지위에서 내려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플 같은 친구들이 다시 살아나면은 그죠?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살짝 메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애플이 여기서 지금 중요한 자리 저항 테스트 하고 있는데 넘어가면 상승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된다라는 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봤었죠? 미국 증시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봤고 변동성 지수들도 뭐 조금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들도 지금 보시면 슬슬 빠지면서 안정되고 있긴 한데 지난번에 한번 시장이 발작했던 그 자리 부근으로도 다시 다가가고 있죠. 아직 또 지금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안정적입니다만은 좀 주의해야 될 그런 가격대에 계속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가 여기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N자로 잘 죽으면은 이제 시장이 좀 다행인데 여기서 얘가 죽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또 바닥 만들고 또 올라올 수 있으니 하여튼 잘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다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금리와 달러 말씀드렸죠, 그죠? 금리는 뭐 이런 모습이다. 금리는 움직임이 오히려 멈췄다. 여기서 너무 단기낙폭 과대로 인한 청개구리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니 좀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렸었고, 달러도 뭐 신났죠. 어젯밤에 달러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또 이렇게 N자로 해서 쭉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그냥 겨우겨우 간당간당하게 전저점 자리를 그냥 죽지는 않고 버티고는 있는 거죠. 하여튼 오늘 밤 고용지표 중요합니다. 그거 일단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고용지표 발표 전에 시장은 이미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까지 쭉 다 살펴봤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는 휴장했는데 중국은 어젯밤 어제 했단 말이죠. 중국은 어제 개장했단 말이죠. 정상적으로. 중국은 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잠시 좀 어제 중국 지수 움직임을 좀 잠깐 보자면은 중국 상해종합인데 어젯밤에도 이게 어제 낮에도 하락 마감을 했어요. 살짝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뭐 물론 이제 제가 중국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A50 지수나 미국에 상장된 중국 ETF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에 있는 이런 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은 결국 좋지는 않겠죠, 그죠? 약간 좀 고민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 중국은 계속해서 상해 종합 지수 기준으로는 바닥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의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중요한 지지선은 깼고, 근데 일단 어떤 또 매물대 안에 갇혀가지고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 뭐 괜찮은 구간, 이 정도까지 빠져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 뭐 이런 구간이긴 한데요. 일단 분명히 아직까지 힘이 없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 중국에 상장된 그 ETF 그런 것들은 그 보시면은 계속해서 일단 잘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이게 어젯밤에 그 중국 ETF 그런 모습이죠. 중국 지수들은 일단 위로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뭐 의미 있는 중국 뭐 하방을 봐야 되는 그런 이유는 아직까지 명목적으로 보이는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단기 바닥 만들고 잘 올라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여기 저항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여기 저항에 걸려갖고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거래일 연속으로 이 자리를 일단 돌파 안착하는데 성공은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 이제 안착을 하면은 상승의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여기 정도까지 열린다 말씀드렸고, 여기가 또 저항 영역이니까 여기 돌파 안착하면 일단 여기까지 열린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계속 좀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움직임이 뭐 중국 정작 본토 증시가 비리비리하니까 일단 움직임이 좀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근데 당장 뭐 제가 들고 있는 포지션을 팔아야 될 그런 이유는 없으니까 일단은 중국 증시 상방 포지션을 일단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가보고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다 봤고요. 한국 증시 내용 좀 보자면은 뭐 신났죠, 그죠? 예, 미국 증시가 올랐던 거.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언제 올랐었죠? 그 전날 여기 수요일 날 미국 증시 급등했는데 어제 한국 증시 휴장한 거잖아요. 어제 우리 현충일이라서.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나스닥 급등했던 그 부분을 지금 한국 증시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한번 먼저 올라서 그런지 좀 답답합니다. 약간 움직임이. 하여튼 근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좋아 보이죠. 딱히 뭐 분위기가 안 좋을 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녹화 시작했을 때는 막 엄청 오르고 있었는데 살짝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요. 코스피가 하여튼 지금 코스피 굉장히 강한 거고요. 이 코스피는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요. 5일선과 이격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5일선과 이격이 뭐 거의 1.8%, 2% 가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또 단기 오버슈팅이라고 인식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요즘에 그 코스피는 5일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5일선 위쪽으로 막 2%, 아래쪽으로 막 2% 이렇게 왔다 갔다 굉장히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게 지금 사실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일이긴 한데 비정상이 일상화가 되어 버린 겁니다. 물론 뭐 정상 비정상을 따지는 게 뭐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은 굳이 따지자면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비정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요즘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독특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오늘 대폭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내일도 오르겠지, 모레도 오르겠지라는 걸 기대하고, 대폭락하면은 내일도 폭락하고 모레도 폭락하고 계속 폭락하는 걸 기대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변동성만 큰 상황이고 정작 추세 자체는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한 2%쯤 올라버리면 다음날은 되돌리고, 한 2%좀 내려가면 다음날 되돌리고,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나치게 뭐 5일선에서 너무 많이 이격이 벌어진다 그러면 반대로,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반대로, 하여튼 지금은 이런 전략이 차라리 잘 먹히는 뭐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쨌든 결론적으로 혼조한 구간이긴 하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 보시면 이 코스피는 다시는 회복해서는 안 되는 그런 라인을 살짝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혼조한 뭐 그런 구간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움직임들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오전 중에 너무 오버슈팅을 했던 부분 때문에 지금 살짝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위쪽에 올라가면은 여기는 이제 무거운 저항권인 걸 우리가 알긴 아니까 반등심에도 전략 자체는 유지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단 시장이 강합니다. 지금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명목적으로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뭐 그런
네, 어떤 뭐 그런 신호가 보이지 않는 한은 어쨌든 그저 반등시 매도 전략 맞긴 맞는데 그 구체적인 실현 타이밍은 조금 좀 지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네, 아직까지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강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아마 오늘 뭐 계속해서 뭐 강하게 마감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코스닥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코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하락 추세 중에 뭐 이런 움직임이라서 주식 사라고 하는 건 조금 좀 뭐하고 그죠? 현금 비중 확보한 상태에서 좀 기다려 보자라 말씀드리고 있죠. 반등시 매도 전략을 또 살살 또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직까지는 어떤 저항을 인식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인식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 이제 그때 하방 베팅을 하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냥 한국 증시는 이래저래 양대 지수 다 관망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조금 좀 중요한 자리까지 왔는데 오늘 65원 지지력 테스트 잘 보시다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뭐 환율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이제 뭐 달러 그만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65원짜리 오늘 65원짜리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65원짜리 지지력 테스트 하시는 거 보시고 뭐 조금 오후 정도까지 좀 보시다가 65원 지지하면은 또 내일까지도 또 버틸 수 있고 65원 대놓고 붕괴시키면은 조금 비중 축소하는 게 뭐 일반적인 전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좀 자세히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짧게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지금 65원짜리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그 종가가 중요한 거겠죠. 하여튼 오후쯤에 슬슬 뭐 봐가면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65.5원 정도가 어떤 지지력이 있는 어떤 중요한 만약에 이제 달러가 상승할 생각이 있다면 이 자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면 일단 지지력은 잘 보이지 않네요. 일단은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일단 환율은 좀 하락을 할 생각이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뭐 일단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단 삼각 수렴형 그죠? 어제 이야기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일단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물가 지표가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 지표 발표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표가 그죠. 침체 가늠자라서 특히 중요하다라 써있기 때문에 그죠. 저도 중요하다라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